총보다 말이 강한 시대, 말보다 침묵이 더 무서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장유샤. 그는 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림자처럼 군 내부를 장악해온 인물인 그가 마침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진핑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이 움직이고 숙청이 이어집니다. 중국은 지금 내부로부터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 중국의 주인은 여전히 시진핑인가 아니면 장유샤인가? 시진핑은 중국의 권력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2012년 집권 이후 당과 정부, 군대를 모두 장악해 1인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겸임하며 당이 군을 통제한다는 원칙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장악했던 군대에서 예기치 못한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장성들의 실종과 사망이 잇따랐고 기밀 유출과 명령체계의 혼란도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혼란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내부 균열이 겹치며 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의 최측근이자 군부의 실세인 장유샤. 그는 이제 시진핑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 권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권한 위임이 아닙니다. 중국 권력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이며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장유샤는 1950년 산시성 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종쉬는 중국 공산당 초기 혁명 지도자이자 인민해방군의 장군이었고, 이러한 배경 덕분에 장유샤는 태자당으로 불리는 혁명 2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분류됩니다. 그는 중월전쟁에 참전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고, 중월 국경 분쟁의 핵심 전투인 노산 전투에서 119연대를 지휘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약 40년간 주요 전투 지휘관과 전략가로 활동하며 군 내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병참과 무장체계 운영은 물론 중국 군사력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부서까지 두루 거치며 실전과 정책 양면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2년에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장비발전부와 무장부를 이끌며 중국의 군 현대화와 무기체계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승진해 군 내부에서 실용주의 전략가로 떠올랐고, 시진핑 체제의 실세로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2024년에는 전략지원부대 해체 이후 정보 사이버, 우주 역량 재편 과정에서 핵심 권한을 확보하며 군의 기술 정보 전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중국 군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권력 재구성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이후 중국 군부 내부에서 이례적인 인사 변화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핵심 인사였던 쉬치량, 묘화 등 고위 장성들이 잇따라 해임되거나 숙청당했으며, 일부는 부패 혐의로 조사받았고 일부는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장유샤는 단순히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 내부의 권한 구조 자체를 사실상 재편하기 시작했고, 장유샤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군부는 기존의 군 통제 체제와는 뚜렷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진핑이 구축해온 절대 권력 중심 체제의 균열은 이 시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샤는 자신이 거쳐온 병참, 장비, 전략 분야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출신 장성들과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주요 인사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장비발전부 및 무장부의 핵심 참모진에 자신의 측근들을 중용했으며, 국방동원, 보급병참 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참모부서에서도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전략지원부대의 해체와 재편이 시작되자 조직 내부의 권력 공백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구성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이 혼란한 시기에 자신의 인맥을 정보통신, 전자전, 기술전 부분에 전진 배치하며 군 내부의 전략 정보 운용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대 재편이 아니라 중국군의 미래 전력 중심축을 장악하려는 권력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 과정에서 군 조직 내 갈등 조정과 핵심 기능의 재배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단순한 작전 지휘를 넘어 군사 정책의 조율자 역할까지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샤는 군 내부 운영 방식에서도 기존과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절대 권력자가 모든 인사를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다수의 고위 장성들이 기능별로 역할을 나누고 상호 견제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계파 출신이 군 요직을 독점하지 않도록 부대 간 인사를 교차 배치하는 교차 인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도 역설해왔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구축해온 중앙 집권형 군 통제 방식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념적 방향이며 일부 군 내부 매체와 간부 연설을 통해 점차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최근 군부 숙청 과정에서는 시진핑의 핵심 기반이던 푸젠 계열과 쉬안시 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해임되거나 배제됐습니다. 묘화와 허웨이둥을 포함한 푸젠파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를 장유샤 계열의 루이절리, 장성민 등 측근 인사들이 채워가며 CMC 내부 권력 구도는 푸젠 중심에서 쉬안시 연합으로 급속히 재편되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이러한 변화를 조용한 군사 쿠데타로 표현하며 이언 존슨과 민심페이 등의 분석을 인용해 리쿵 왕양 장유샤가 시진핑 통제를 붕괴시키려는 군사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유샤가 시진핑의 몰락 이후 조용히 군부 통제권을 회수했다라고 전하며 그 뒤에는 후진타오, 웬지아바오 같은 원로 정치 세력의 재부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중국계 외신은 실질적 군 지도권이 장유샤 계열로 넘어갔다는 내부 정보를 보도했고 2025년 중반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장유샤가 내부 회의에서 시 세력은 붕괴됐다고 말한 정황이 공유됐습니다. 이처럼 장유샤는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라 중국 군 내부 구조와 이념, 권한 체계를 모두 변화시키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중국 군부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식 매체는 군 관련 보도를 자제하고 있으며 고위 장성들의 공개 활동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허웨이둥은 정치국 회의와 국가정책 관련 공식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묘화는 해마다 열리던 군내 정치 서약식과 기념 행사 등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군 대표 수는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고 고위 장성들이 군사시설을 시찰하거나 국영 언론에 등장하는 관례적 보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건강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군 조직 내에 깊은 정적 흐름이 실재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군 조직 전반의 구조 재편과 긴밀히 연결된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군 조직 내 인사 변화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통해 군 내부의 실질적 권력 이동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 없이 주요 군 간부들이 사라지고 전략부서 재편이 이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은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세우지 않은 채 권력이 비공식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제 내부에서의 권력 균형이 조용히 재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호주, 대만, 한국 등 주요 외신은 장유샤가 시진핑 통제를 이탈한 독자적 군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의 종말인가? 시 주석이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며 장유샤를 사실상 새로운 권력 중심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군부 개편이 단순한 내부 정비가 아니라 향후 대만 침공을 포함한 작전 구조 재편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지원부대 해체와 전자전 부서 재편은 PLA가 정찰 전자전 사이버전 역량을 통합해 대만 작전 대응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작전 능력 향상과 작전 개념 전환을 위한 구조적 결단으로 평가되며 미일 동맹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군 해양 활동 확대를 자국 안보에 대한 전례 없는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최근 국방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중국 항모훈련이 2호선 및 일본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일본 방위성으로 하여금 장거리 정밀 타격과 방공망 강화에 나서도록 자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키시마 열도 및 규슈 오키나와 주변 섬 주민 10만 명 이상의 피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공군 자위대의 합동훈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미일 연합작전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는 중국 작전 역량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훈련 활동 증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의 사건 중단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작전 능력 향상과 작전 개념 전환을 위한 구조적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이 사안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등에서는 중국 군부의 불확실성, 지휘 공백,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국과 EU는 이에 대응해 대중 전략을 전면 재조정하고 중국군 내부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며 사이버 방어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나토 역시 공동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정권 승계 구도와 밀접히 연결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부상이 일시적인 권력 공백 보완인지 아니면 향후 권력 구도의 중심이 될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시진핑 이후의 중국 권력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으며 군 내부 권력 이동이 외교 안보 전략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라 중국 권력 구조 전반을 흔드는 지각 변동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재편은 단순한 인사 개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부상은 시진핑 체제가 구축해온 절대 권력 구조에 균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권력 다툼이 아니라 중국 군 통제 시스템 전반의 해체와 재구성을 뜻합니다. 군의 권력 구도가 바뀌면 국가 전략 역시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대만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시진핑이 아닌 군부가 주도하는 외교군사 노선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그 흐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군사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방위 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 국가들 또한 전략 조정과 군사 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장유샤가 공식적으로 군수장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군 통제권이 그의 손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공표하고 외부에 드러낼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중국은 지금 새로운 군사 권력 구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선택은 동아시아와 세계 질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권력의 다음 페이지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